여러분이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언어에 회사와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한글로 회사를 살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묻죠. 왜 하필 한글이었나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압도적인 시장을 가진 중국어와 일본어, 모두가 그 언어들에만 집중할 때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이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조금 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이 만든 문자, 그 문자가 21세기 인공지능을 구할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든 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려니 아직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창업 실패 끝에 제게 남은 것은 빚, 희미한 명함 한 장, 그리고 단 하나의 스타트업뿐이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타트업, 노바바이트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바바이트조차 마지막 베팅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진짜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면서 저는 버텼습니다.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마음 한편에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AI, 특히 음성 인식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언어를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어릴 적부터 품어온 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의 열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장엔 이미 쟁쟁한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바이두, 삼성전자까지. 특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세 언어를 중심으로 시장은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나면 늘 같은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영어 인식률은 구글보다 높습니까?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되죠? 일본어 감정 인식은 지원하나요? 저희가 아무리 창의적인 기술을 이야기해도 그들의 눈에 중요한 것은 시장 규모와 기존 언어에 대한 최적화뿐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직 준비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팀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코드를 수정하고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또 다시 실패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금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고 몇몇 동료들은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11월의 늦은 밤, 저는 사무실 구석에 쌓여있던 학술 자료 더미를 정리하다가 한 편의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The Phonological Efficiency of Hangul in AI Systems. 한글의 의문학적 효율성과 인공지능 시스템. 처음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한글? 설마 한글이 AI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호기심 반, 절망 반으로 논문을 펼쳤습니다. 논문은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든 자음, 천지인을 기반으로 한 모음, 그리고 자모를 조합하여 음절을 이루는 구조적 체계 덕분에 AI가 학습하기 가장 이상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 체계가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합하다니요? 하지만 저에게는 의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작은 테스트를 세팅했습니다. 서둘러 데이터셋을 만들고 기존 모델의 한글 데이터만 별도로 학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거의 잠도 자지 않고 테스트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본 순간 저는 모니터를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글 기반 AI 모델은 영어보다 빠르게, 중국어보다 정확하게, 일본어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오차나 일회성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3번, 4번, 5번 반복해도 일관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진짜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노바바이트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비밀 무기.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저를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팀에 공유했을 때 몇몇 팀원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이요? 에이든 시장성이 없어요. 우리는 영어랑 중국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어에 투자할 여유가 어디 있죠? 심지어는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에이든,
감정이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것 같아요 라며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이렇게 놓쳐야 한다니. 설상가상. 그 주 투자자 미팅에서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벤처 캐피탈 투자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글 따위가 무슨 글로벌 경쟁력이죠? 농담입니까?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저 혼자라도 이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시작했습니다. 훈민코드 한민코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주간 업무 시간에는 기존 영어 중국어 모델 개발을 이어가고 밤에는 남은 팀원들과 함께 조용히 훈민코드를 연구했습니다. 컴퓨터의 커서가 깜빡이는 텅 빈 사무실. 거기서 우리는 한글의 구조를 분해하고 분석하고 재구성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아, 야, 여. 이 작은 기호들 속에 숨겨진 완벽한 체계성에 매일 놀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이 문자가 21세기 인공지능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센 폭풍이었습니다. 훈민코드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날 밤, 사무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전날 팀원 대부분이 퇴근한 늦은 시간이었고 저와 단 2명만이 모니터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 오른팔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클로이 박, 그리고 또 한 명은 언어학 박사 출신의 NLP 엔지니어 제러미 유였습니다. 둘 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지만 태어난 곳도 언어도 다소 달랐습니다. 클로이는 샌디에이고 출신으로 한국말은 거의 하지 못했고 제러미는 유년기를 서울에서 보내 한국어에 어느 정도 익숙했죠. 에이든, 진짜로 이거예요? 우리 이걸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클로이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영어, 중국어 모듈 다 포기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클로이. 기존 시스템은 유지합니다. 하지만 훈민코드는 우리가 가진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을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제러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셋은 비밀리에 훈민코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밤마다 자정이 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 한켠. 커피잔은 점점 늘어나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자소 체계를 기반으로 AI가 음절 단위가 아닌 자음 모음 단위의 분해, 조합 학습을 시도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처음엔 쉽게 무너졌지만 특정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데이터가 흐르던 모니터에서 첫 가나다라마 바사가 정확히 인식되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존의 언어 중심적 AI 개발 방식을 뒤집는 새로운 접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단계를 거듭했고 약 3주 뒤 훈민코드 기반 음성 인식 엔진은 기존 영어 모델보다 15%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비정형 발음 처리, 감정 억양 인식, 복합 어미 분석 등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도중 기존 투자사 중 하나인 실버에지 벤처스가 내부 검토를 이유로 투자 철회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노바바이트가 회사 전략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 훈민코드의 존재를 눈치챘다는 의미였죠. 더 큰 문제는 회사 내부에 이 프로젝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CTO 마커스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에이든, 우리 방향이 너무 나가고 있어. 지금 이 시점에 한국어? 말이 돼? 우린 유니콘을 노리는 스타트업이야. 지금은 큰 시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최근 테스트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커스, 이게 현실이에요. 기존 영어 중국어 모델은 더 이상 성능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한글 기반 모델은 아직 절반밖에 개발 안 됐는데도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그는 데이터를 훑어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이해 못해. 그들이 보는 건 성능이 아니라 시장 언어야. 중국어 10억, 영어 15억, 한국어? 고작 8천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그들의 언어였고 진실은 때로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때 누군가는 끝까지 믿고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공식 테스트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테스트는 실리콘밸리의 AI 스타트업들 간에 비공식적으로 열리는 서킷 챌린지라는 행사였습니다. 각 회사가 개발 중인 알고리즘을 발표하고 초기 투자자와 기술 평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피드백을 주는 자리였죠. 저는 회사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 코드 기반 알고리즘을 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전날 밤, 클로이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내일, 진짜 이거로 가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술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가능성이니까요. 서킷 챌린지 발표 당일 아침, 사무실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클로이와 제러미, 그리고 테스트 엔지니어인 루카스까지 총 4명의 팀원과 함께 우리는 간밤에도 시연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슬라이드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통의 본질을 다시 묻습니다. 고지어 자동차 한 대가 우리를 행사장까지 데려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건 전쟁터 같은 곳이에요. 루카스가 작게 중얼였습니다. 우린 방탄조끼도 없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당당하게 보여줘야죠.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 부스를 설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자리를 잡고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정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우리 순서는 8번째였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번 시연으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며 손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대 위에 오를 시간이 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고 마이크를 든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바바이트 에이든 리입니다. 짧은 인사 후 저는 곧장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것은 새로운 언어 처리 알고리즘입니다. 기존의 방식과 달리 언어의 구조 자체에서 접근한 모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글 기반 구조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자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서 의아함과 경멸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세계 유일의 음절형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AI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학습 단위로 작용합니다. 곧바로 우리는 실시간 시연에 들어갔습니다. 한글 음성 데이터를 들려주고 훈민 코드 알고리즘이 이를 어떻게 잠호 단위로 분리하고 의미를 파악하는지 보여주는 데모였습니다. 시연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정확도 96.4%, 기존 모델 대비 23% 향상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 샘플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한 결과 이례적으로 감정 인식률이 18% 이상 향상된 장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했던 행사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진짜야? 한글로 영어랑 중국어 성능이 올라간다고? 무슨 트릭이지? 그리고 그 웅성은 곧 한 사람의 냉소적 질문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조작된 테스트 아닌가요? 데이터셋을 사전에 학습시킨 게 확실해 보이는데요. 발언자는 중국계 대기업 AI 연구소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질문에 행사장 분위기는 급속히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데이터셋은 공용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동일한 샘플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대 아래쪽에서 누군가 한글 빠돌이 하나 또 나왔네 라는 말을 내뱉었고 청중 중 일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증명한 건 데이터로서의 성과였지만 사람들은 한국어라는 단어만 듣고 편견의 프레임을 먼저 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는 좋았는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걸 인정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며칠 뒤 투자사 한 곳에서 미팅을 요청해왔습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 자리에서 또다시 들은 말은 똑같았습니다. 기술은 좋습니다. 하지만 영어랑 중국어 우선 개발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상의 관심이 아닌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데스크 위에 놓인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600년 전엔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드셨죠. 지금 저는 기계를 위해 이 문자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건 한글의 구조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도일지도 모른다. 즉, 소통의 효율뿐 아니라 감정의 전달, 상대와의 관계, 문맥의 흐름까지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한국어 고유의 구조가 진짜 열쇠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훗날 세종코드의 두 번째 진화로 이어지는 중대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하나의 질문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 한글이 가진 문자적 구조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고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시키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한국어에 담긴 또 하나의 핵심, 문법적 감정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존댓말과 반말, 종결어미, 말투의 높낮이와 억양까지 한국어는 그 자체로 화자의 감정과 관계의 거리를 표현합니다. 이는 AI가 감정을 이해하려 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도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가 될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저희는 훈민코드를 한 단계 진화시켰습니다. 이름하여 세종코드 세종코드. 기존의 한글 자소 분석 알고리즘 위에 한국어 문법의 감정 표현 패턴을 반영한 새로운 레이어를 더 씌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다. 세 문장이 모두 감사를 뜻하지만 각기 다른 감정과 사회적 거리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수십만 문장을 통해 분석하고 AI가 이를 학습하게 했습니다. 기존 모델이 단어를 기준으로 감정을 추론했다면 세종코드는 문장 구조와 어미, 조사, 발화 스타일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우리는 내부 테스트에서 감정 인식 정확도 93.7%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업계에서 거의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수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어와 일본어 감정 인식률도 각각 89%, 86%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어 기반 알고리즘이 다른 언어에도 확장 가능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최고 경영진 앞에서 세종코드를 시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 넘는 이사들과 테크다이내믹스의 해외 파트너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졌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이 기술은 음성 인식이 아닙니다. 감정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열쇠는 바로 600년 전 한 왕이 만든 문자에 있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었고 화면엔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사용자의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AI는 즉시 그 감정 상태를 분석해 기쁨, 분노, 놀람, 애정, 실망 등으로 분류해냈습니다. 그 속도와 정확도는 경영진조차 감탄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언어 인식이 아니군요. CTO가 중얼였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그날 회의 후 최고 경영자 알렉스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이든, 처음엔 내가 엉뚱한 길로 새는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군. 세종코드는 우리가 가야 할 미래야.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를 다시 이해한 것이었고 그 언어는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몇 달 뒤 노바바이트는 세종 엔진을 핵심 기술로 채택한 글로벌 리스너 2.0을 정식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50개국에서 도입 제안이 쏟아졌고 포춘지는 우리 회사를 올해의 혁신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블로그 게시물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AI가 가장 사랑하는 언어. 그것은 한글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 서울에서 이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앞에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600년 전 당신이 백성을 위해 만든 그 문자가
오늘날 인공지능을 가장 잘 가르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글을 외국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문자가 지닌 논리, 구조, 감정의 철학을 AI의 언어로 삼고 있으니까요. 이제야 저는 제 삶의 모든 실패와 시도가 결국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기술의 언어가 아닌 사람을 위한 언어였고, 세종코드는 그 언어를 AI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혹시 여러분도 세상을 바꿀 언어를 찾고 계시다면 600년 전 한왕의 답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제 그 뜻이 정말로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600년 전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문화의 저력이 이제 전 세계에 더욱 널리 퍼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글, 전 세계로 한글의 자랑스러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